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호재가 나와도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 레키노나 남아공 변이의 효능.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코스피 외국인의 삼성전자 전략대로. 두 번째, 코스닥 상대적 강세 다음 주에 지속. 세 번째, 레키노나 남아공 변이 효능에 대해서. 네 번째, 셀트리온 주가의 호재 반영은 언제쯤?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FOMC 발표 이틀째 혼조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62% 하락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87%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로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장중에 크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양봉을 만들면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그리고 성장주 맥락군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닥의 강세 현상이 대단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1.21% 급상승을 하는 모습으로서 장대 양봉을 그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 정도에 머무르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상황.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 맥락군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종목 장세가 연출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공매도 비중은 전일보다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거래소 시장에서 8,200억의 매도 우위가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를 4,500억 이상 매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1,100억, SK 하이닉스를 1,000억을 매도를 했고 현대차, SK 이노베이션 순서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 2,600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잖아요.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어제부터 코스닥 종목군들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하나솔루션, 삼성 SDI, 진원생명과학, 하이브, 코스닥의 HLB, 카카오게임즈, 두산퓨어셀, 기아, LG전자 그리고 네이버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한 주 전체를 봤을 때 외국인들은 9,900억의 거래소 매도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1,913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는 액티브 자금의 성격의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자금력이 큰 패시브 자금들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많았고요. 반면에 연기금은 양시장 모두 소폭이긴 하지만 이번 주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군들은 단연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4,457억의 매도 우위, 그리고 카카오, 현대차, 포스코,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많이 했죠. LG생활건강, 삼성 SDI, LG화학, 네이버, 효성 TNC를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 이것은 결국은 외국인들 손에 달려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들 삼성전자에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3개월 동안의 달러 환산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면은 빨간 선입니다. 올 초에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요 까만 선입니다. 매도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익을 챙긴 상태. 그리고 3월 이후부터 해서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크게 매도. 그리고 현재 상황 요 시점에서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번 주는 다시 또 많이 파는 모습. 따라서 여기에서 등락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 이상 여기서 크게 내려갈 이유는 없다는 측면은 3개월 수익률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현재 본전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굳이 크게 내려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 펀더멘탈 쪽이 아주 나쁘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등락을 아직까지는 계속 거듭하는 상황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 넘어가게 되면은 6월 말로 가면서 중간 배당이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중간 배당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삼성전자의 중간 배당 이 부분만 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잖아요. 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6월 말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매도보다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왜? 수익률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지금 본전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중간 배당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 측면이 좋아지는 관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이제 여기서는 크게 밀리는 상황보다는 역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또한 하반기 장세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의 지수 측면에서는 6월달 신고가 나오면서 좀 주춤거리는 코스피의 모습이 되겠지만 7월, 8월 지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또 코스피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FOMC에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주면서 이젠 이렇게 가겠다,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상태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예상을 했던 대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중립선으로 들어가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경기 사이클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 미국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좋은 상황이죠. 한국도 같은 맥락으로서 따라가는 시점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기의 사이클 측면에서 본격적인 상승 구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이후의 상황은 이 기간이 얼마큼 길게 연장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가도 미리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주가도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강력한 주도주 맥락군들이 최근에 없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중소형주들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차기 주도주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한편으로 이미 차기 주도주, 강력한 주도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카카오의 시세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이버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주 쪽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이 이미 주도주로서 앞에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쪽에서 바닥권에서 순환 반등을 해주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의 주도주 맥락은 성장주 이쪽 편에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의 지수 측면에서는 주초에는 코스닥 시장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겠지만 주 중반으로 가면서 거래소 시장 쪽에서 성장주 쪽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레케로나주의 남아공 베타 변이 바이러스 동물 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효성이 재확인이 된 상태죠. 실험용 쥐를 통해서 임상을 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인도,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역시 동물 효능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달이죠.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는 앞으로의 수출과 그리고 해외 허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부분이 핵심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동물 시험에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지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능이 입증이 일단은 된 상태죠. 문제는 이것은 이제 동물 효능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임상, 1임상으로 지금 아직 들어가기 전 단계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강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가 일시적인 재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료는 이제 쌓이는 것이죠. 쌓여 있다가 결국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레키로나의 유럽에 대한 수출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나와주면서 쌓여있던, 잠재되어 있던 재료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재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먼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셀트리온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을 해볼 때는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11조 원의 임상시험 수탁시장,
셀트리온 내년 첫발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시아경제 단독으로 쓴 기사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40억에서 5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셀트리온이 이제 직접 함으로 인해서 이 비용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제품들에 대해서 임상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 수탁이란 CRO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제약회사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하면 이에 대한 유용성 평가, 상업화 재료에 대한 품질 등을 대행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고 연시장 성장률은 8.9%씩 그리고 2024년까지는 약 1조 5천억 이상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요 재료는 앞으로 향후에 실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독립 건물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로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은 27만원을 기록을 합니다만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제약의 움직임이 오늘 돋보이는 상황이었죠.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47억 매도입니다. 장 중요해도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장 막판에 매도로 바뀌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공매도는 오늘 거의 없었어요. 공매도가 7,171주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7,000주를 매도를 했는데 오늘 창구별 움직임을 보면은 뭔가 느낌이 좀 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JP모간, 제가 어제까지도 JP모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JP모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만 반짝 나타나죠. 3시 20분부터 3시 30분 반짝 나타나서 7만 주를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37,000주를 매도를 해서 10만 주의 매도가 나왔죠. 반면에 CS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8만 주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UBS도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장 막판 동시효과에서 등장을 하면서 4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JP모간과 골드만삭스는 깜짝 쇼를 하면서 매도를 하고 CS 쪽과 UBS 쪽에서는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는 요 세력들이 외국인들의 주도 세력들이니까요. 이들이 서로서로 엇갈리는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확정적인 어떤 증거, 물증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만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매도가 늘어나지 않고 특히 오늘은 공매도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장 막판 동시효과에서 JP모간과 UBS가 갑자기 깜짝 쇼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손바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추측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5월 3일부터의 공매도 평균 가격 측면에서도 26만원 선이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여기서의 공매도는 의미가 약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가의 움직임도 이번 주 월요일날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을 만들어준 상황에서 더 이상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안정을 찾는다는 것도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는 오늘 0.93%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50억 매수 우위잖아요. 그리고 공매도는 33,000주니까 전일보다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죠. 전체적으로는 12만 5천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공매도는 33,000주였죠. 창구별로 보면은 CS 쪽과 JP모간 쪽에서 8만 주씩 매수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매도는 골드만삭스 CS 쪽에서 조금 나온 모습 3,900주 정도가 되는 것이죠. 외국계 창구 쪽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헬스케어의 모습도 좋은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지만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측면에서도 여기서 더 이상 크게 꺾어내릴 이유는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의 모습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제약의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살짝 꺾어놓고 바로 양봉을 붙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거래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양봉을 붙이는 상황이죠. 외국인 매수는 33억이었고요. 공매도 역시 줄어드는 모습이죠.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 다 이번 주 공매도는 줄어드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창구별로 보시면은 조용하죠.
매수 쪽은 없었습니다만은 매도 쪽은 4천주 정도가 나왔죠. UBS 쪽에서만 나온 상황이죠. 따라서 제약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분위기를 편성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약의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의 공매도 평균 가격 역시 13만 154원 선이잖아요. 더 이상 크게 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부터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번 주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월요일날 강한 모습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조정 모습들이 양호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핵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당장의 재료는 레케로나주에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유럽 허가가 빨리 안 나오느냐 하는데, 레케로나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6월 말에 종합 발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남아공 베타 변이에 대한 동물 시험이 성공을 했잖아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1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감염질환 학회에서 구두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들이죠.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다음 주부터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러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힘든 상황들이 나왔지만 진행되는 과정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양호한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번 주 월요일날 모습 이후의 조정 모습들이 양호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하방 쪽보다는 상향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춰 주시면서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